1차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는 곱셈과 나눗셈을 배웠죠? 왜냐하면 식을 먼저 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더하거나 빼서 최종적인 답을 얻어야 되잖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식을 어떻게 곱하는지 알아봤다면, 곱하고 나누는지를 알아봤다면 오늘은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최종적인 답을 어떻게 얻는지를 공부해 볼게요. 자, 동류항이 있고요. 동류항은 다항식에서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이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 아니, 또 지나도 또 모르는 말들이 나오는데 괜찮아요. 쉬워. 동류항이 뭐냐면 같을 동자, 그 다음에 종류할 때 류자예요. 같은 종류의 항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종류? 뭐가 똑같을 것 같아? 그렇지, 문자가 똑같겠지. 여러분 생각이 들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이 동류항 계산을 이미 알고 있다?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 맨날 초등학교 때 다 배웠대. 그러는데 진짜예요, 여러분. 자, 선생님 하나 이 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긴 어디 갔어? 자, 이렇게 써봅시다. 이거 어색하죠, 여러분? 여기다가 1 쓸게요. 자, 여러분은 이미 단위를 통해서 약간은 문자를 이해했어요. 이거 뭐예요? 4m죠. 근데 선생님 저거를 여기서 문자가 m이야. 그래서 4m 이렇게 읽으면 어때요? 똑같지? 이럴 때 여러분 이게 미터고 얘는 미터야. 얘는 리터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건데? 미터랑 리터를 같이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계산을 했을 거야. 4m에서 2m를 빼래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2리터랑 1리터를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3리터고요. 얘는 뭐예요? 2m겠죠. 얘랑 얘는 종류가 어때요? 단위가 완전 다르죠? 얘는 미터, 즉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고 얘는 리터, 드리를 측정하는 단위잖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같은 종류의 항들을 묶어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4x 더하기 2y 빼기 2x 더하기 y가 있으면 x는 x끼리만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y는 y끼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동류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 그래도 얘는 뭔가 단위라서 내가 이해하기가 불편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원래 4x는 x가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있는 거죠. 그럼 x가 4개 있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 x 2개를 빼래요. 그럼 x 2개를 빼니까 x가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2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됐어요? y가 2개 더해져 있는데 거기에 y를 하나 더 더하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y를 3번 더했구나.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 계산을 할 때는 동류항끼리 모아요. 야, 같은 친구들끼리 모여라. 그 다음에 여기서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저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나눠서 곱해줘. 이렇게 분배하는 것만 분배 법칙이 아니라 여기에 똑같은 친구를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결합 법칙이랑 헷갈리지 말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 분배 법칙을 쓰는 방법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어디가 공통이야? 공통인 부분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줍니다. 그래서 공통인 부분은 한 번만 써줘요. 그럼 공통이 아닌 애들이 남지 누가 남았어요? 4랑 마이너스 2가 남았잖아. 걔네들을 괄호 안에 한 번에 이렇게 싹 쓸어 넣어줘요. 얘도 넣고 부호도 넣고 여기 있는 수까지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편하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묶을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y가 공통으로 들어있죠? 공통으로 들어있으면 괄호를 앞에 놓고 공통으로 들어있는 y를 뒤에 한번 써줘요. 곱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수들을 어떻게 괄호에다가 한꺼번에 확 하고 넣어주면 돼요.
여기는 뭐가 생략됐어요? 1이 생략됐으니까 여기 1을 넣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숫자끼리 빼서 뭐 2x, 그 다음에 여기는 2 더하기 1을 더해가지고 계산해서 3y 이렇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해는 했으니까. 자, 동류항은 다항식에서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이라고 했죠? 아까는 우리 문자만 생각했는데 차수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자, x가 있어. 그 다음에 x제곱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x가 2개 있는 거랑 x제곱이 2개 있는 게 같을까요? 그러면 얘는 x 곱하기 x가 몇 개 있는 거야? 하나가 있고 또 x 곱하기 x가 또 하나 더 있는 거잖아.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인 거야. 그럼 얘랑 얘가 같지가 않지, 여러분? 그래서 문자가 똑같으면 동류항인가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자의 모양만 보면 안 돼요. 곱해져 있는 문자의 개수, 즉 차수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문자 자체가 다르면 x와 y는 어때요? 문자가 완전히 다르니까 동류항이 아니죠. 얘는 똑같이 문자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1차식이라 하더라도 같은 1차식이지만 문자가 다르니까 동류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자가 달라도 동류항이 아니고 차수도 다르면 동류항이 아니에요. 그럼 동류항은 정말 정확하게 문자, 생긴 것도 똑같아야 되고 그 위에 있는 차수, 곱해진 개수도 똑같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류항의 덧셈 뺄셈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동류항끼리 일단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숫자끼리 개수, 문자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을 개수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개수끼리 더하거나 빼고 나서 문자를 마지막으로 곱해서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되고 이때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진짜 1차식에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덧셈과 뺄셈은 어떤 순서로 하는지 알아볼게요. 자, 1차식의 덧셈 뺄셈,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이런 순서로 한대요. 자, 식이 있으면 아까 괄호 앞에 숫자가 있을 때 우리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괄호를 탈출해서 괄호를 벗고 나오는 연습을 했었죠. 그렇게 해야 동류항끼리 묶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괄호에서 숫자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앞에 있는 숫자를 곱해서 괄호를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줘야 되니까 연필로 이렇게 쓱쓱 그어줘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6x, 그 다음에 여기에 빼기 9. 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기호까지 생각해서 통째로 곱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식의 식 안에 1차식과 상수항에 둘 다 2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4x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동류항 누가 있어? 얘랑 얘랑 동류항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숫자, 즉 상수항이니까 상수항끼리도 동류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9 더하기 2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있을 때는 개수끼리 계산을 해서 뒤에 문자를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에 10x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하면 10x-7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떻게? 1차.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1차와 상수항이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꼭 계산을 먼저 해서 괄호를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동류항끼리 만나요. 그렇게 해서 식을 계산해서 간단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쓰는 순서가 있어, 얘들아. 차수가 높은 항부터 순서대로 정리를 해요. 우리 아까 계산을 할 때 선생님이 x의 제곱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x를 쓰고 그 다음에 상수항 순서대로 썼던 거 기억해요? 그래서 얘가 차수가 제일 큰 2차식이 제일 앞에 2차항이 제일 앞에 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에 1차항이 그 다음 얘는 0차라고 했잖아. 문자가 하나도 없어요. x의 0차이기 때문에 상수항은 여기 맨 뒤에 서게 됩니다. 순서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복잡한 1차 시계. 이런 식이 딱 나왔어. 여러분 보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수 계산 많이 해봤잖아요. 똑같아요. 1차 식이 있더라도 숫자처럼 분수는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통분이죠. 그래서 분모가 이렇게 다르게 있다면 통분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는 누구끼리 계산해요? 분자끼리 계산하죠. 왜냐하면 분모는 얘를 몇 개로 나누었는지 표시를 하는 거니까 2를 몇 등분했는지 표시해 주는 거니까 분모는 두고 우리는 분자끼리 계산할 거기 때문에 식의 계산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이 봐, 얘가 1차식 하나잖아. 2분의에 해당하는 1차식은 이 전체예요. 그럼 얘가 같은 친구들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같은 식 안에 들어있다는 걸 괄호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3분의가 어디까지야? 2x 더하기 1까지니까 저 식들을 괄호로 꼭 표시를 해줘야 여러분이 계산을 실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도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이것만 하면 여러분 계산을 틀릴 리가 없다. 자, 봅시다. 통분을 하면 뭐 6으로 통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가 6이 되려면 뭐를 곱했어요? 분모에 3을 곱했으니까 똑같이 분자에도 3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내가 괄호를 했으니까 식 앞에 숫자를 쓰고 뭐를 생략해요? 곱셈기호를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마이너스는 일단 위로 올라가요. 왜냐? 분자끼리 계산할 거니까 계산하는 마이너스도 위로 올려줍니다. 요거 올려주는 걸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여기에는 2를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도 누구를 곱해줘? 2를 곱해줬어. 자, 그러면 이제 분배 법칙을 사용해 볼게요. 자, 여기 곱해줍니다. 또 이걸 계산할 때 한꺼번에 마이너스 2를 통째로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3, 5, 1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x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x죠?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1 해서 마이너스 2가 되면 누구끼리 계산할까요? 그쵸? 동류항을 찾아줍니다. 자, 그래서 동류항을 찾아서 계산을 하면 15x 마이너스 4x니까 계수끼리 계산해서 11x 이렇게 되겠죠?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3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생각할 게 있어. 자, 그러면 질문. 이 식에서 1차항 x의 계수는 뭘까요? 여기서 x의 계수를 찾아보세요. 이 식에서 x의 계수. 자, 여기 6분의가 있지만 여러분 이거를 똑같이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얘는 공통분모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는 분모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x의 계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뭐라고 구할 수 있어? 6분의 1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상수항을 구하여라.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23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통분이 돼서 밑에 분모가 한꺼번에 써졌을 때 어디가 x지? 어디가 상수항이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가 있는 경우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이렇게 순서대로 풀면 되는 거. 그쵸? 그래서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괄호 앞에 부호가 버티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럴 때는 계산 순서를 우리가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천천히 하나씩 계산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순서를 좀 적어주면 좋아요. 맨 처음에 뭐 먼저 계산해야 되겠어요? 소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소괄호를 탈출시킬 방법을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중괄호 안에 있는 친구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앞에 누가 있을 거야? 마이너스가 버티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중괄호 안에 있던 친구들의 모두 부호를 바꿔줘요.
그러고 나서 중괄호를 다 탈출하고 나면 앞에 누가 기다려? EX가 기다립니다. 저기까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계산을 먼저 하는 거야. 계획을 먼저 짜야 돼, 여러분. 그래야 얘를 안 틀릴 수 있어요. 계산을 자꾸 틀리다 보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에 갑시다. 자, 그러면 얘를 첫 번으로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해서 괄호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x 더하기 여기 부호가 같으니까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앞에 누가 기다렸어? x가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동류항이 있나 찾아봤더니 있어서 계산을 했어요. 뭐예요? 마이너스 5x 더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했죠? 그러고 나서 원래는 이게 중괄호잖아. 여기서는 중괄호 앞에 누가 기다려? 이 중괄호 전체의 부호를 바꾸세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기다렸단 말이야.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곱해서 우리 부호를 바꿀게.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곱해줘서 부호를 바꿨어요. 5x.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을 다 마치고 나왔더니 맨 앞에 누가? EX가 아 이제 너네 계산 끝났구나. 나랑만 만나면 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럼 또 동류항 있나 살펴봤더니 있네요. 그러면 친구야 반가워. 그렇게 해서 동류항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수항을 써주면 돼요. 자 여러분 분수 계산을 할 때는 여기 1차식에다가 괄호를 꼭 씌워주고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마이너스를 계산해야 되는 걸 잊지 말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괄호가 있는 경우는 먼저 어떻게 계산을 어떤 순서대로 할 건지 계획을 먼저 짜고 나서 천천히 틀리지 않게 확인하면서 계산을 하면 한 번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